자, 여러분들 교과서 276쪽 익힘책 경우의 수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번 자연수입니다. XYZ가 이거를 만족하는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개수가 큰 쪽이 있죠. 2x. 요 x에다가 가장 작은 자연수 1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대입해서 그 각각의 경우마다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x가 1인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x가 1인 거. 자, y 더하기 z가 얼마 나옵니까? 6이 나오는 거게 돼요. 두 번째, x가 2인 경우예요. 그럼 y 더하기 z가 얼마 나옵니까? 4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쭉 차례대로 대입해 주면 돼요. x값을 하나씩 늘리면서. 자, 3인 경우에는 y 더하기 z가 얼마예요?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면 자연수잖아요. x가 만약에 4라고 한다면 y 더하기 z가 0이 나오니까 불가능하죠. 왜냐면 자연수 x, y, z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그 각각의 경우마다 구한 다음에 합의 법칙에 의해서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경우는 몇 개 나옵니까? y 더하기 z가 6인 경우. 그냥 이거는 그냥 1, 5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잖아요. 1, 5, 2, 3, 2, 4, 그 다음에 3, 3, 그 다음에 4, 2, 5, 1. 그래서 5개가 나옵니다. 5개. 그죠? 그 다음에 1, 3, 2, 2, 3, 1. 3개로 끝나죠. 그 다음에 1, 1. 1개로 끝납니다. 그럼 총 몇 가지입니까? 5가지, 3가지, 1가지니까 총 9가지가 나옵니다.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최단거리로 가는 방법의 수, 여러분 이런 경우, 이런 최단 경로 문제는요, 이게 합의 법칙입니다. 합의 법칙.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가나 이렇게 가나 이렇게 돌아서 가지 않는 이상은 최단거리로 가는 거거든요. 그죠? 왔던 방향으로 돌이켜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 최단거리로 가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그죠?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가는 방법의 수가 한 가지, 이 지점 교차점에서 우리가 그 경우의 수 가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까지 가는 것도 한 가지죠. 그 다음 여기까지 가는 건 요 한 가지 더 두 가지 합의 법칙 아닙니까? 여기까지 가는 방법에서 한 가지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니까 한 가지밖에 안 나와요. 당연히 여기까지도 한 가지가 나오겠죠. 그 여기까지 가는 건 요 한 가지 아니면 두 가지니까 세 가지가 나온다고요. 여기는 네 가지가 나오고요. 1, 3을 더하면. 그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가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안 돼요. 그럼 여기까지 가는 건요. 요 세 가지와 요 한 가지가 만나잖아요. 그럼 네 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4하고 4 더하니까 8가지 방법의 수가 나온다. 그래서 이건 근본적인 거예요. 여러분 합의 법칙을 이용한 거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확률과 통계를 배우면 뭐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제일 좋습니다. 합의 법칙으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전체가 이제 8가지고요. 이제 문제가 요구한 거는 문구점을 거치는 거군요. 이것도 참고하세요. 요거 8이 답이 아니고, 그럼 문구점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3가지고, 근데 문구점에서 학교까지 가는 경우는 또 다른 얘기죠. 2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정답은 6가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경우의 수가 8가지가 나고, 문구점을 거쳐 간 다음에 6가지겠죠. 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쓸 수 있는 종류 숫자는 0부터 5까지 6개가 있고요. 이 중에 4개를 택하여 서로 다른 4개를 택하는 이제 순열 문제겠네요. 4자리의 자연수를 만들 때 3천보다 작은 짝수예요. 그러면 3천보다 작은 거니까 우리가 경우의 수를 나눌 때 크게 요 맨 앞자리 있죠. 천의 자리에 1이 오는 경우. 그죠? 그리고 여기에는 다른 숫자를 배열하면 되는데 짝수가 되려면 여기 1의 자리가 짝수면 되겠죠. 그죠? 그 여기 1의 자리에 0이 오느냐 2가 오느냐 4가 오느냐로 나눠야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2가 온다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네요. 그죠? 나머지 자리에 어떤 숫자 1의 자리는 일단 1을 썼으니까 0이 오느냐 4가 오느냐 밖에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하신 다음에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 1과 0을 배치했다라고 한다면 이거 지우시고 나머지 4개의 숫자 중에서 2개를 골라 10의 자리와 100의 자리에 배우면 되겠죠. 그래서 4p2까지가 나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역시 여기 이 1과 2를 배치해도 마찬가지예요. 1과 2를 배치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만큼 나오겠고, 또 1과 4를 배치해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거냐 세 가지니까 여기다 3만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4, 3, 12에다가 3 곱하니까 36가지가 되고, 자, 두 번째 경우 해봅시다. 2와 0을 배치했다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와 0 지우시고 여기 나머지 두 자리는 나머지 숫자 중에 2개를 골라 순서 있게 바르면 4p2까지가 나오고, 그러니까 2냐 0이냐 2냐 4냐 그 얘기 아닙니까? 여기 두 가지니까 그지? 24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더해 주시면 됩니다. 합의 법칙이니까 해서 60까지가 나오겠습니다. 정답 60까지. 자, 이제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의 영역 A, B, C, D 4개를 서로 다른 4가지 색으로 칠하고 하는데 같은 색은 여러 번 사용해도 되지만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구분해야 된다. 이런 방법의 수가 총 몇 개냐? 자, 우리가 이거 대단원 학습평가에서 우리가 풀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교과서 258쪽에 이거 한번 비교해 보세요. 교과서 258쪽에 5번 문제랑 여러분들 비교할 때 좀 이건 풀이가 좀 달라요. 자, 5번 문제랑 좀 차이가 나는 거는 여러분들 그냥 5번 문제처럼 풀면은 먼저 A를 선택한다고 할까? A. 그럼 4개 중에 어느 하나를 A에 고를 거고요. 그죠? 골라서 칠할 거고, 여기 1번 색깔을 칠했다고 합시다. 만약 색깔을 우리가 1, 2, 3, 4로 숫자로 구분한다면 1번 색깔을 칠했다고 봐요. 그럼 B를 칠할 때는 1번 색깔이 아닌 나머지 3개 중에 하나를 칠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2번 색깔을 칠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C를 칠할 때 이 C는 뭐예요? 2번 색깔이 아니기만 하면 되잖아요. 2번 색깔이. 맞나요? 그러니까 역시 3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D는 여기 만약에 내가 2번 색깔이 아니면 되니까 여기 3을 칠했다고 칠까요? 그러면 요 D는요 1과 3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 두 색깔을 제외하고 나머지 2개 중에 골라야 돼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산했다면 여러분들 계산은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72가지가 나오죠? 근데 이게 이렇게 풀면 틀려요. 그러니까 258쪽 대단한 학습평가의 5번처럼 풀으면 이건 안 돼요. 더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A와 C가 지금 마주 보는데 선생님이 여기 1번 색깔 치면 여기 1번 색깔 칠할 수 있잖아요. 같은 색이 와도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를 간과하면 안 돼요. 이 문제는. 그러면 D는요. 칠할 수 있는 종류의 숫자가 많아지죠. 4가지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2가지보다 이건 더 나옵니다. 여러분 경우의 수의 원칙이 뭡니까? 중복되지 않게 빠짐없이 세야 됩니다. 또 셌던 걸 또 세면 안 되거든요. 또 빠뜨리면 안 돼. 이건 빠뜨린 거예요. 그럼 이거는 올바른 풀이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경우의 수를 나눠야 돼요. 첫 번째, 이렇게 A와 C가 같은 색이 칠해지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일단 A는 4가지를 칠했고요. 그리고 C는 A가 칠해진 거에 따라서 같이 칠해지니까 요거 한 가지가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B는 요 색깔을 제외한 나머지니까 당연히 3가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당연히 D도 마찬가지죠. 요 색깔을 제외한 나머지 3가지가 되니까 4, 3, 12, 36까지 가죠. 두 번째, 아까 방금 했던 거예요. 이번에는 이 색깔이 서로 구분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들. 어? 그래서 4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몇 가지입니까? 요거는 3가지. 그리고 이거는 요 색깔도 하고도 다르고 요 색깔도 그러니까 요게 2가지가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만약에 3번 색깔을 칠했어요. 그러면 요 뒤에는 이 2가지 색깔이 아니게 하면 되죠. 그죠?
두 가지. 그래서 계산하시면 4, 3, 12에다가 4를 곱하니까 얼마입니까? 48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요거 더한 결과 84가지가 나오지 72가지가 나온 게 아니에요. 이 4번 문제 여러분들을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문제도 삼각형에 대한 어떤 성질 기본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자, 일단은 길이가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자연수고 또 세 변의 길이 합이 24인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삼각형은요. 어느 두 변의 길이가 나머지 한 변보다 무조건 크게 되겠죠. 그죠? 이걸 무조건 만족합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게 제한된 범위가 나온다. 아무거나 우리가 더해서 24가 된다고 해서 얘가 예를 들면 20이 된다. 이런 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을 해야 돼. 이 부등식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는요. A가 얼때든가 물론 다 같을 수 있어요. 정삼각형이 되면. 그죠? 예. 만약에 다 같다니까 B의 최대값도 A고 C의 최대값도 A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요거의 최대값은요. 3A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24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한 A는요. 8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건 때문에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B 더하기 C가 얼마예요? 24 마이너스 A 아닙니까? 그러니까 A가 한없이 커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12보다 작게 됐다는 거예요. 이 부등식을 풀어보세요. 이게 나옵니다. 그러면 A가 8일 때, 그죠? A가 9일 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찾아줘야 됩니다. A가 10일 때, A가 11일 때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하나씩 순서상을 요것도 요 조건을 동시에 또 만족을 해야 되니까 찾아줘야 된다. 그러면 순서상을 A, B, C라고 할 때 일단 요거는 A, B, C 요 순서상을 만든다고 할 때 A가 8인 경우로 한 거야. 8, 8, 8밖에 안 되죠. A가 가장 커야 되니까. A가 9인 경우는 어떻게 돼요? 9. 그 다음에 가능한 게 뭐가 있을까요? 다 더해서 또 24가 돼야 돼요. 만약에 A가 9가 된다면 여기 하나 꼬아간 거니까 그지? 9, 8, 7이 가능하죠. 왜 더해서 24라는 사실은 또 변하면 안 돼요. 그죠? 또 그러니까 A가 또 가장 커야 되고요. 또 가능한 게 뭐가 있을까요? 동시에 만족하는 거. 또 요런 것도 여러분들 고려를 하셔야 되겠죠. 그죠? 만약에 A하고 B가 또 같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996 가능한가요? 어느 두 변의 합이 나머지 한 변보다 무조건 크게 됐으니까 많은 가능합니다. 이것도 그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하나를 왜냐면 A가 가장 커야 되니까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A가 9인 경우는 요 두 가지로 끝나고요. A가 8인 경우 한 가지, A가 10인 경우요. A가 10인 경우가 된다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이걸 10, 그 다음에 뭐 가장 가까운 숫자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아니면 가장 적게 되는 거 7, 7 가능하죠. 17, 7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씩 늘려 나갑니다. A가 가장 큰 숫자예요. 10, 그 다음 8, 그 다음에 6, 그죠? 그 다음에 10, 9, 5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10, 14 가능하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요거 4개 말고는 더 이상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B가 A보다 클 수는 없잖아요. 같을 수 있어도. 그죠? 끝났고요. 11인 경우 해봅시다. 11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하나를 꼰다면은 그죠? 10, 6, 6은 안 되고 그지? 10, 그 다음에 7, 6 이거 가능하죠. 11, 7, 6 그 다음에 11 또 꼬아서 8, 5 가능하고요. 11, 9, 4 가능. 여기서 하나씩 꼬아서 이쪽에 더해주는 겁니다. 11, 그 다음에 10,
3 가능합니다. 맞죠?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같아질 때까지만 해야 되니까 11, 11, 2까지 하고 끝나죠. 더 이상 없어요. 외우고도 한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가지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자, 요거는 어떤 특별한 또 원리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동시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요거 A의 제한된 범위를 찾아서 A가 8일 때, 9일 때, 10일 때, 11일 때 나눠서 풀어야 된다는 거. 그걸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6번 문제 하겠습니다. 자, 어느 영화관에서 일렬로 놓인 똑같은 의자 10개에 학생 3명이 앉아 있습니다. 어느 2명도 이웃하지 않게 앉는 모든 방법의 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학생 만약에 이렇게 여자가 이렇게 10개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의자 앉는 자리를 그냥 한번 칠해 볼게요, 선생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앉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붙어 있으면 어느 2명도 이웃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게 앉는 방법은요. 여러분들 나머지가 7개 아닙니까? 의자가 7개 이렇게 의자가 이렇게 있고요. 나머지 앉지 않는 의자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죠? 이렇게 7개가 있어요. 요렇게 떨어지게 일단 앉는 방법은요. 이렇게 칠하는 방법은 일단 요 보세요. 요 사이사이에 앉히면 되죠. 요 사이사이에 앉히면 돼. 이 사이사이가 몇 명입니까? 하나, 둘, 몇 군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군데 아닙니까? 근데 2명은 여러분들 그 3명은요. 서로 다 다른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8군데 중에 3군데를 골라 끝나는 게 아니라 배열을 하니까 순열 문제입니다. 이거 8B3이에요. 그러니까 이웃하지 않게 앉는 방법은 이웃해도 상관없는 의자, 의자들을 먼저 배치해 놓고 그 사이사이에 학생들을 위치해 놓으면 된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곱하시면 얼마 나옵니까? 336까지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네. 네,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A고등학교 1학년은 학급 6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4명이 전학에 왔어요. 전학을 4명을 서로 다른 반에 배정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겁니다. 자, A, B, C, D라는 4명의 학생이 있는데 자, 6개 학급에 얘네들을 배치를 하는 거예요. 한 명씩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6개 학급이 1반, 2반, 3반, 4반, 5반, 6반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A라는 학생이 뭐 4반 들어가고 B라는 학생 1반, 얘는 5반, 얘는 6반 이렇게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A, B, C, D를 기준으로 해서 이 반을 나열하는 거죠. 4개를 뽑아. 그죠? 그래서 6, P,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까지만 곱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계산하면 6, 5, 30에다가 4, 3, 11 곱하니까 그쵸? 360까지 경우의 수가 나오네요. 맞습니까? 네. 정답 360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자, 요 6개 문자를 나열할 때 양 끝에 모음이 오도록 해요. 자, 일단 모음은 여러분들 I하고 E밖에 없네요. 자, 그래서 I하고 E를 양 끝에 배치하고 나머지 4개는 나머지 문자를 이거 EI에 또 와도 되고요. 이렇게. 그죠? 2가지 경우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2가지. 이거냐 이거냐. 그 2가지 각각의 경우마다 나머지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입니다. 쉽죠? 그래서 24 곱하기니까 48가지 경우의 수가 나온다. 맞습니까? 자, 나머지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